있어가지고 그 창녕성 씨들이 도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누가 아니, 그 성수찜 응. 장인 응. 윤판관이라고 예. 윤판관 노가 거기 그 동네에 있는데 예. 그 처갓집 동네니까 예. 그 후손이 끊어져가지고 예. 창녕성 씨들이 제사 지낸다고 그러죠. 그래요? 그 여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외손 봉사지 그러니까. 그런데 외손 봉사를 해달라고 장애인이 부탁을 했는데 성수찜 선생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서 그냥 하시라고 저 서자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거까지만 나와 있어요. 저희 13대 조 할아버지가 우계 선생 제자이면서 사회인데 그 아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라. 나중에 이제 우계 선생 돌아가시고서 광해군 때 벼슬 하다가 벼슬 그만두고 여기 가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화산선 있는 데 가가지고 집을 세 채를 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기 창랑 선생하고 그 서당을 같이 하려고 광해군 때 그래가지고 하려고 제사도 이제 우리가 지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인조반정이 제일 우두머리가 이귀라는 분이 아마 저기 그 안동김씨 저기 같아. 안동김씨가 아닌가? 하여간 그분이 우리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벼슬 나가는 바람에 거기는 안 했지. 근데 지금 거기도 집터가 윤왕의 집터가 있던 자리다. 그 파주 군지에 거기다 나와 있더라고. 지금 고려신학대학이라고 고려신학대학 자리에 우리가. 그 아래쪽에서 이제 그 화산서원 서당 하던 자리. 자, 선생진년부터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지생 이 홍치 6년 2월 갑인야라.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해는 홍치 6년 2월 갑인일입니다. 홍치 6년이면 1493년입니다. 성종 24년. 생후 문별이 절 환기지습하고 장후 도성이 외 성리지구라. 문벌에서 태어났지만 문벌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니 이 절 환기지습 환기라고 하면 제가 그 줄을 달아놨어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응? 재산이 많고 금수저? 금수저 습관을 끊어버렸다. 이 성수찜 선생이 장우 도성에서 컸지만 서울 시내에서 컸지만 왜 성리지구? 성리라는 건 이제 성자가 여기서는 명성 명자하고 같습니다. 명리를 구하는 것을 도외시했다. 기출인지자 고세지견 자연유 고 은군자지풍이라. 그 출인지자 출인하면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이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자질과 고세지견 세속을 뛰어넘는 그런 견식
식견. 이것은 자연스럽게 옛날 은둔하는 군자의 풍이 있으셨다. 시운 후 백악하지 압력. 처음에는 백악산 아래의 압력, 바위에다가 이제 임시로 전 집을, 연은 이제 임시로 진 집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식으로 임시로 진 집에 은둔해 계셨다. 이 백악산이 어디냐? 찾아보니까요. 충북 괴산, 청천면 사담리, 속리산 국립공원, 화양구 있는데 이 백악산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이게 경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쪽에 운막을 짓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백악산 다른 백악산일 수도 있습니다. 북악산을 백악산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북악산. 네, 북악산이 원래 이름이 백악이라고.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자암은 바로 밑에. 거기 사셨다고요. 자암은 밑에. 경기상고라고 무슨 인터넷 고등학교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 학교 있는 자리가 이 청송시 집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인왕산하고 북악산하고 가운데 안산 있잖아요. 창평동인가? 평창동. 평창동으로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아, 그쪽이다. 경북고등학교 뒤에. 그렇겠네. 청운중학교. 충북 괴산까지 가지 않으셨겠지. 백악산 바로 밑에. 북악산을 백악산이라고 그런다. 거기에 응거하고 계시다가 거기서 청송지호, 청송이라는 호를 갖게 됐다. 그래서 거기 그 청송당 그림 겸재 정선이 청송당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막 소나무가 오래된 늙은 소나무들이 쫙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집이 딱 그 그림이 있어요. 집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청송당이라고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파주로 이사가 가가지고 그 보니까 이제 이 창랑 선생 그 사람도 애아들이거든요. 이 애아들이 좀 새님 스타일이라 이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청송당이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점령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우계 외손자하고 그 창랑 선생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 점령하는 사람들 내보내고 거기를 집을 다시 뭐라 그러나 개축을 하고 그랬었어. 개축해가지고. 그럼 청송당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경기상고 자리라니까. 경기상고? 네, 경기상고가 이름 뭐라 그러나 무슨 인터넷 고등학교 뭐라 뭘로 바뀌었다. 한번 가봐야 되겠네. 네?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지금은 없죠 이제. 아, 없어졌어요? 저거는 있겠지. 그 청송당 터라는 그 푯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학교 안에 있지. 학교 안에? 경기상고 네. 안에? 경기상고도 이름을 바꿨어. 뭐 인터넷 고등학교 나가나. 터 팻말만 남았겠네요 그러면. 인터넷에 청송당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저 처음 알지. 아, 백악산 어딘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역시 윤여선 선생이 있으니까 딱 벌써 아시네. 그러니까. 아니 중국 계산까지 갈 분 봤잖아요. 청천면에도 백악산이십니까? 네? 그건 우암 송시설 묘 있는 데인데. 네, 거기 백악산이 있어요. 그런가? 네, 화양구곡 안에. 네. 네. 아니 거기 청천면 면사무소 네. 그 뒷산에 그 우암 묘가 있거든요. 우암이 있죠. 이분은 거기까지 갈 분도 아니고. 그렇지. 갈 사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사는 맞아 그 얘기가 맞아. 아 근데 하여튼 백악산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속리산 국립공원에 있어. 근데 북악산을 백악산이라고 그러는지는 몰랐지. 그 바위가 하얗잖아요. 북악산 바위들이 많은데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백악산이라고 그러는구나. 종로구 청운동에 있던 마을이 청송당인데 청운동 89번지 경기상업고등학교 후원에 암각 거기 나오죠. 아 나오네. 경기상업고등학교 후원에 네. 이 청송당이 있었는데 창성동으로 바뀌었네. 또 창성동으로. 이름이. 인터넷에 나오면은 찾아 들어가면 돼. 가면 돼. 여기 청송당 그림 있어요. 그림 있잖아요. 여기 나왔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겸재가 그린 거라고. 겸재가 그린 거. 어이야. 소나무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본체는 여기 있고 소나무 뒤에 이 산 속에 자기 그 독서당 같은 게 그걸 찐 거야 여기다. 청송당이라고 딱 예? 있네. 아니, 청송 그죠? 한자로 딱 똑같네. 정선이 그린 거고. 경정선이라고 돼 있죠. 음. 이 그림이 쭉 멋있어. 야. 어? 더 안 커지. 여기 이제 은채 있고 뒤에다가 여기 가서 앉아 있는 거 맨날. 살짝만 보여줘. 그것을 안 하니까. 예? 살짝만 보여줘. 어째? 그 그림 정선 그림. 살짝만 보여. 아 멋있다. 멋있네. 소나무. 아 겸재 정선이 그냥 대단한 분입니다. 저. 겸재 정선이 이 동네에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소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거기에 소나무가 많았는가 보죠. 예. 소나무를 듣는다. 청송. 소나무를 듣는다. 자, 그다음 계속 나가겠습니다. 종, 둔우, 우계상지 벼럽, 명당왈 죽으라. 마침내 우계 위에 별장에 은둔하셨는데 그 별장의 이름을 죽으라고 했다. 이 우계는 이제 파주 우계를 얘기하는 거죠. 요 주구도 지금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 우계니까 요거는 지금 파주 쪽에 예. 지금 그 눌러리 벌판 지나가는 냇물이 있어요. 냇물이. 아니 지금 그 묘 이렇게 해놓은 거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서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 있나요? 향양이고. 아 상향이고 향양이고. 여기는 우계. 눌러리는 파평면이고 면이 틀려요. 파평산 바로 뒤쪽 편으로. 파평산하고 임진강이 있고 임진강 가기 전에 거기 이제 눌로천이라고 벼물이 있는데 그걸 우계라고 이제 옛날에 우계라고 해놓은 거죠. 사대부 함구왕지 2위. 사대부들이 모두 우러러 2위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2위 다음부터 따옴표를 치세요. 그래서 선생지여 도운거 가위 천재 신교 이 왕자유 소탄 태부족비 특 애상 우동이 요까지가 사대부들이 우러러보면서 청송 선생은 우러러보면서 한 말이에요. 생각하는 얘기예요. 2위라는 건 뭐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 뭐라고 생각했냐? 선생지어 도운거
선생과 도운거. 도운거는 누구냐? 그 주에 나와 있어요. 172쪽 주 224번 도훈경이에요. 도훈경. 중국 양나라 시대 때 학자로서 구곡산에 은거했으며 유불도 삼교에 능했다. 도훈경. 도훈경과 성수침 선생은 가위 천지의 신교라. 천년 사이를 두고 이 도훈경은 456년 사람이니까 성수침은 1493년 분이죠? 1493년 분이니까 거의 1000년이 넘는 기간, 천재신교라.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신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도훈경하고. 그 다음에 왕자유 소타는 태부족비라. 왕자유는 누구냐? 이름이 휘지. 유명한 왕희지의 5째 아들인데 왕자유는. 이분은 소탄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노블적인, 유가적이지 않고 굉장히 노블적인 사람이어서 태부족비, 비교하기가 굉장히 부족한데, 특별히 사랑하고 감상하는 것,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대나무예요. 대나무. 대나무를 사랑하고 감상하는 것이 우연히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왕자유도 대나무를 매우 좋아해. 성수침 선생도 대나무를 매우 좋아해. 그래서 그 명당을 죽으라고 했다고 그랬죠. 대나무하고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생 장신수골 의영심이. 선생께서는 키가 굉장히 크셨는가 봐요. 그 다음에 수골. 키만 그냥 멀대처럼 큰 게 아니고 이 골격이 아주 빼어났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장신, 농구 선수들 이렇게 볼 때 보면 장신들 있죠. 특별히 큰 장신들. 2m 막 넘는 장신들 보면 이 균형이 좀 잘 안 맞아요. 근데 그 서장훈 같은 친구는 2m 넘는데도 균형이 그래도 잘 맞아요. 보통 키가 크면은 이 균형이 잘 안 맞는데 이 수골이라는 거는 균형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장신이면서 수골이야. 근데 이 장신이신 분들이 특히 뭐가 안 좋으냐면 허리가 안 좋아요. 키가 1m 80, 90만 되면 허리가 특히 안 좋더라고요. 저는 70몇인데도 허리가 안 좋아요. 60몇인데도. 그 이제 그거는 자세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만 보니까 뭘 집중하면 저는 막 3시간, 4시간 집중을 하거든요. 특히 바둑 두는 거, 이런 공부하는 거, 이거. 근데 1시간마다 일어나서 이거 풀어줘야 돼요, 허리를. 네. 그게 하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준 사람들은 허리가 항상 괜찮더라고. 어렸을 때 그 부드러운 허리를 항상 허리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느껴줘야 돼요. 그래서 허리 운동을 계속 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리는 항상 좋은 줄 알고 그냥 방치했다가 지금 아주 나빠졌습니다. 의영심이. 의영이라는 건 이건
외관으로 드러나는 그 위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위의. 위의가 매우 위대했다. 그러니까 그 속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저 깡패나 이런 그 보면은 좀 이렇게 막 그 자세가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수준 선생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성씨들이 무고래. 무고래요? 요저 성삼문 있잖아요. 예, 예. 성삼문 아버지 그 성승인가? 그분이 그 무고리죠. 성삼문하고 성승 그 사람이 세조 저 죽이려고 쳐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멸문지와 그런 거에 무지개 뭐라 할까 저기가 있다고 강박한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어 수양대군 그때 그 멸문지고 그런 걸 가까운 친척이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김효사 이때 또 그때 비슷한 일이 또 생기니까 또 생겼죠. 무지개 그 저기를 느낀 거죠. 그 벼슬을 죽어다는. 성씨들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반골 어떻게 보면 반골 집안이지. 고결하다고 하는. 충후 화수. 요 충과 화에 밑줄 치시고요. 이 충은 중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 속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속마음이 후 굉장히 두텁고 화 발이계중절 위지화잖아요. 그래서 이 화 드러난 그 감정은 아주 순수했다. 드러나지 않은 감정은 굉장히 도탔고 속정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순수해. 뭘 계산하고 따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따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희노 불영 원소유시라. 기쁨과 노여움이 바깥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말하거나 웃을 때는 항상 유시라는 건 적당할 때 말하고 적당할 때 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원소유시. 망지어면 즉지목여. 망지라는 게 이제 우러러 보면 아주 엄숙하시고 즉지라는 건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대화를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이 온화할 목자입니다. 그래서 온화한 모습. 바라보면 엄숙하고 위험이 있는데 가까이서 가면 온화한 모습이다. 이거 논어에서 공자가 모습을 네. 충담 응원 정정물표. 충은 빌충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속이 탁 비어 있으면서 담담해. 응이 이제 응결되다, 응고되다 그런 응자인데요. 맑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맑고 원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담담하고 맑으면서도 원대. 그래서 정정물표. 아주 정정당당 아주 우뚝 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범이 되셨다. 소여제 수종과 상유 조정함짐은 어렸을 때 동생 수종하고 일찍이 정암 조광조의 문화에서 유학하였다. 기 위학이 유박이 절지어 소대학 논호하여 2급 주정 주제서라. 그 정수침 선생의 학문대문 유박이 절지. 유박은 박학이죠. 그러니까 널리 배우는 거. 기본 베이스가 널리 배우는 거예요. 널리 배워. 널리 배우는 것으로부터 절지란 이 절자가 끊을 절자죠. 어디서 끊었냐? 소학, 대학, 논어. 에서 주자, 주렴계, 정명도, 정의천, 주희 이런 분들의 글까지 끊었다는 얘기는 세밀하게 공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박학을 기본으로 하되 소학, 대학, 논어, 주렴계, 정의천, 주희 이런 분들의 글까지 끊었다는 얘기는 거기 세밀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정자, 함양수용경, 진학제 치지. 요거 다운표 쳐놓으세요. 함양수용경, 진학제 치지. 요거 정의천 선생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정집에 보면 나와요. 요 정의천 선생의 함양은 반드시 경을 사용해야 된다. 진학, 학문을 진전시키는 것은 치지에 있다. 유명한 말입니다. 요 말을 손으로 쓰셨다. 수서. 손으로 쓰셔가지고 계지좌우의 작용이라. 좌우 앉아있는 구석에다가 계지 걸어놨다. 걸어놓고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함양수용경, 진학 제치지. 요 함양수용경 진학제 치지는 이제 정자집에 있는 문장이고, 정의천 정자의 굉장히 중요한 수양론입니다. 그래서 요 의미는 자세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수양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함양이 뭐냐? 그 다음에 함양에는 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진학, 이거 학문을 진전시키는 게 무지 중요한 일이죠. 학자의 아주 치명한 얘기죠. 이거는 치지에 있다. 알물 이룸에. 이 치지는 대학의 경물 치지의 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물 이룬다. 알물 이룬다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유의회 변 흔연자라괄. 의회라는 건 마음이 회자가 만날 회자죠. 그래서 마음의 뜻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이런 얘기는 마음에 드는 뭔가가 구절이나 마음에 드는 이런 게 있으면, 구절이 있으면 그런 얘기. 그러면 흔연자라. 흔자가 기쁠 흔자입니다. 기뻐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그 다음부터도 따옴표로 독성현서 라야 방지 의리지 무궁하고 우유하명하여 자유쇠락처라. 요까지 이런 얘기를 성수진 선생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퇴계가 성수진 선생님이 이 얘기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성수침이나 이제 율곡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들을 준 거예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한 거예요. 요 구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수침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성현의 글을 읽어야 바야흐로 의리의 무궁함을 알 수 있다. 성현의 글을 읽어야 의리의 무궁함을 알 수 있고, 하여야 자유 쇠연처라. 우유라는 거는요, 여기서 우자는요, 우등생 할 때 우자예요. 넉넉하게 이런 뜻이에요. 넉넉하게 놀유자예요. 이 공부를 하는데 말이죠, 막 며칠까지 시험 봐야 돼. 이런 공부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러면서 하명은 헤엄치는 겁니다. 푹 잠겨서 헤엄쳐. 노노면 노노에 푹 잠겨서 해야 돼. 보통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 그렇게 못하고, 내가 노노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푹 노노에 잠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요 구절, 누가 얘기한 구절 요거 분석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이 우유하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유하명을 해야 자유쇠연자. 쇠연이라는 건 뭐냐? 시원하다는 뜻입니다. 쇠자가 물 뿌릴 쇠자예요. 마당에 큰 여름에 물을 뿌리면 어떻죠? 시원해지잖아요. 시원한 것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막 급하게 이렇게 해서는 쇠연한 곳이 없어. 시원해지는 곳이 없어. 그렇게 백날 공부해봐야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도는 거야. 푹 잠겨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원한 곳이 생긴다. 아,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신비주의냐, 어떤 사람이 신비주의냐 뭐 이래요. 이런 거, 이런 얘기하면 신비주의 아니에요. 실제로 이분들이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의 책을 읽어야 의리의 무궁함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흔히 조금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요, 지금 기독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기독교 공부 하다 보면요, 기독교 교리 다 알아버려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정명석이처럼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해. 근데 이 유학 쪽에서는 그런 사이비가 안 나와요. 유학에서는 뭐가 있냐? 사서가 있고 오경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오경까지 충분히 읽은 사람은 그런 사이비를 못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성현의 책을 충분히 읽어야 의리의 무궁함을 알게 되니까 함부로 지가 예수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성인의 이 의리의 무궁함, 진리의 무궁함, 이거를 알면 함부로 내가 예수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연인아, 인문지주괄. 사람들이 선생님 돈은 무엇입니까? 의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하시기를 오미능 유두고 살아. 나는 이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 겸손하게 물러선다는 거죠. 아, 도라는 건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기 교인의 필히 질각평백 가천행자 미상감작 허탄 오 후생야라.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 뭐뭐로서 가르쳤다 그러니 뭐로서 가르쳤냐? 질각평백. 질각은 각은 성실할 각이에요. 질은 질박할 각. 질박하고 질박한. 그러면서도 평백이란 평이하면서도 명명백백한, 막 어렵고 막 알기 힘들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천행,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미상감작 허탄. 그 다음에 허탄 다음에 콤마를 찍으세요. 허탄. 헛된 것이 아니 허담. 헛된 담론을 감히 만들어서 그래서 후생들을 그르치게 하신 적이 없다. 미상감작 허담하여 오 후생야라. 허담, 헛된 담론을 얘기해서 후학들을 그르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학문의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돼 있으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천성지옥 보유 이악관이고, 천성이 지극한 효자여서 나이가 약관일 때, 그러니까 20세죠. 약관은 20세일 때 고아가 되셨다는 얘기는 20대 때 부친상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거상 극애회. 부친상 당해에서는 지극히 슬퍼하셨다. 궁흔구. 궁은 이제 몸소 그런 얘기죠. 흔은 불 뗄 흔입니다. 몸소 불도 떼고, 도구도 몸소, 상례 도구도 몸소 준비하셨다. 그래서 성수침 선생의 독실한 행동은 모 안정 이연지주라. 안정과 이연의 무리,
주가 무리라는 뜻입니다. 안정과 이연의 무리에 가지런했다. 가지런할 못자입니다. 비길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안정과 이연은 여기 주에 나오죠. 안정과 이연은 이 174쪽 227번 주에 나옵니다. 안정과 이연은 모두 춘추 시대 노나라 사람. 특히 상을 잘 치렀다고 한다. 얘기에 관련해서 안정과 관련된 얘기는 단궁 하에 보이고 이련은 소령과 대련 형제를 말하는데 잡기에 보인다. 얘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례를 아주 잘한 안정과 이련에 비길 정도로 사모부인 양지 양체 이 일부 내치 위치 예중 사묘 치근 제재 개인소 막급 사모부인 이거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체는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지는 마음을 잘 모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긋나는 마음을 거스르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몸도 잘 봉양하게 섭생을 잘 할 수 있게 양지 양체. 그래서 한 권의 내칙은 이제 예기에 있는 편명입니다. 내칙을 준칙으로 삼아서 내칙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성수찜 선생님. 그러면서 예중 사묘 사는 사당이고요. 묘는 가묘입니다. 사당과 가묘의 예를 중시했다. 칙은 제재. 목욕 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는 제사 지내는 거. 목욕 제기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칙은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삼가해서 신중하게 해서 개인소 막급이라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었다. 2위 금속상묘제 역불가의 노무라. 그러면서 역시 계속 성수침이 주어예요. 성수침 선생이 2위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 따옴표 치세요. 성수침 선생이 생각한 게 금속상묘제 역불가의 노무 여기까지. 따옴표 끝. 성수침 선생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속에서는 묘사에다가 그 묘지에다가 제사 지내는 거 이거를 굉장히 숭상한다. 그 위에 나왔잖아요. 묘제 말고 뭐가 있어요? 사묘, 사당과 가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세속에서는 묘제를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불가의 노무라. 노무라는 건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망이라고 읽는데 요때는 물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홀히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는 내 위지 우치 사전 장애 획규 입적 이위 경원지 도라. 그래서 위지 그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그 묘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또 조상들이 그 무덤
무덤에서 제사 지내는 거. 그거를 위해서 우치 넉넉하게 배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뭘? 토전. 장애. 토전은 이제 전답을 얘기하는 거죠. 전답과 장액은 노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속된 노비들. 그렇죠? 이게 전답이 있고 노비가 있어야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묘를 관리하도록 그 집의 재산 중에서 충분히 띄어가지고 묘를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규모를 획정하고 입적 장부를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쫙 이렇게. 그래서 2위 경원지도, 경원 멀리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도모하셨다. 그렇죠? 전답과 이렇게 노비를 이렇게 배당하게 되면 해고 장부를 딱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